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유니캐스트에 대한 종목 점검 첫 번째 영상입니다. 아직 1, 2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안 보셨다면 먼저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유니캐스트의 팔로업 영상 시작합니다. 네, 벌써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유니캐스트 1부, 2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제 오늘 한 일주일 만에 유니캐스트의 팔로업 영상 준비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유니캐스트가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분들이 조금 실망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실적 부분은 지금 아직 그 컨센서스가 발표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사 내지는 연구기관에서 뭐 다른 리포트를 발표한 거 없이 여전히 한 군데 정권사에서만 컨센서스를 그냥 유지한 상태인데요. 지금 지난 컨센서스가 나온 지가 좀 꽤 됐어요. 7월 10일이니까 SK 정권에서 7월 10일인데 지금 거의 이제 뭐 3개월 정도 아무 컨센서스가 없는데요. 이러다 보면 또 원래 있던 컨센서스마저 이렇게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보는 그 FN 가이드 상에 여기 있는 그 실적에 대한 수정치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두 군데 정도 리포트가 다 따라 나와 준다면 참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그건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일단은 현재 계속 한 군데 추정치만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 수정치와 전혀 다를 게 없이 그냥 그대로 지금 2020년 21% 성장성, 그 다음에 2021년에 131%의 성장성, 그 다음에 2022년에 76%의 성장성을 예상하고 있다. 물론 한 군데에 불과하지만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뭐 ROE라든지 가치평가 같은 부분도 뭐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YOY 상으로도 53%의 전망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전망치인 21%에 비해서는 53%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21에서 131로 가고 있는 그 중에 있다.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는 뭐 실적에 큰 무리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3분기 그 실적이 이제 오늘 삼성전자 잠정 그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다음 달 15일 전까지 모든 기업들이 다 실적을 발표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유니캐스트와 같은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의 15일 시기를 거의 꽉 채우고 발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지난번 2분기 때 실적을 언제 발표했는지 한번 보면은요. 지난번 반기 보고서를 8월 14일 거의 꽉 채웠죠? 꽉 채웠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뭐 11월 14일, 15일 거의 꽉 채운 수준으로 아마 유니캐스트의 3분기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현재 컨센서스로 예상되고 있는 36억 영업이익에 EPS 209원에 매출액 1044억이 잘 나오는지 그때는 정말 한번 확인을 꼭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 서프라이즈가 되는지 아니면 실적 쇼크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또 그 다음 한 3분기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쉽게 말해서 4분기까지 또 그 실적의 힘을 바탕으로 쭉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주가는요 결국 실적에 수렴합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수렴을 해요. 단지 이제 그 수렴하는 시기가 뭐 짧을 수도 있고 또 좀 길게 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투자자, 장기 투자자가
이 회사가 좋은 실적을 보인다면 반드시 실적에 수렴한다는 논리로 가치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들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렌 버핏 할아버지 보면 알잖아요.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실적을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실적을 분석할 수 있겠냐고요. 매일 뭐 사이트를 그 공장을 가서 방문하고 뭐 이렇게 해도 실적 전망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적 전망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유니캐스트처럼 한 군데 정권사가 실적 전망 발표하는 거 이거 믿을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최소한 뭐 대여섯 군데 이상의 추정기관이 추정한 그 데이터를 평균적으로 봐서 이제 가고 그것도 틀리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어닝 쇼크도 나오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나 쇼크가 왜 나오냐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실적 전망치보다 거의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더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전망치보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업인 삼성기업의 실적 전망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장기간 가치 투자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우리는 분명히 좋게 실적을 믿고 갔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아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장기가 정답은 맞는데 거기에 베이스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실적 전망이 제대로 맞아져야 된다. 정권사들이 실적 추정을 하잖아요. 그 추정의 그 데이터들이 정말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뭐 정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80, 90% 이상.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10%뭐 이 정도 선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쭉 실적 전망 그리고 그게 이제 주가랑 연동한다. 뭐 이런 논리가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제가 열낸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제 개인들은 우리 사정에 맞게끔 이제 투자를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스 공시사항 점검해 보니까 별거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번 분석 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할 때도 이게 어디로 테마에 엮였냐 말씀드린 적 있죠. 뭐 이미 언론에서도 또 뭐 정권 방송 같은 데서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유니캐스트는 자율주행 테마에 묶여 있다고 해도 돼요. 예. 자율주행 테마에 분명히 묶여 있는 종목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유니캐스트는 엄밀히 말해서 자율주행의 테마는 유니캐스트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통함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니캐스트는 자율주행인데 왜 이렇게 힘을 못 받아요?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뉴스도 보고 또 게시판 등을 통해 보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요. 뭐 이게 자율주행 오늘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유니캐스트는 이렇게 버벅거리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유니캐스트는 분명히 자율주행차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회사는 엄밀히 말하면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자율주행을 사업을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회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한 발짝 뒤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 발짝 뒤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떨어졌다는 말이 완전 이 기업이 자율주행의 테마에 묶이는 또는 자율주행에 연관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기본적 분석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FN 가이드로 봐야죠. 보시면은 지금 여기 쭉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AI 매틱스라고 하는 그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ADAS 솔루션 이게 자율주행에 대한 솔루션이거든요. 그죠? 이 솔루션을 이 회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AI 매틱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결국에는 30% 지분을 갖고 있다고요. 누가? 유니캐스트가. 그러면 이 회사는 원래 뭐 하는 회사냐? 이 회사는 엄밀히 말해서 그 자율주행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 보시면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공급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브라브라브라 반도체 IC 기타 전기 영상 관련 부품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폰 지문인식 솔루션 MCU 칩 개발사 자율주행. 이거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건 뭐냐면은 여기 위에 부분에 메모해놨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 회사가 이 기업이 어느 업종이나 테마에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메모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삼성폰 지문인식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건 결국에는 생체인식에 대한 테마예요. 생체인식 테마고 그 다음에 여기 8번 제가 이거 8번 뭐 5번 이 숫자는 제가 관리하는 그 테마 그 그룹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여덟 번째 테마에 제가 이제 이걸 넣어놨는데 MCU 칩 개발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MCU 칩 개발사. 예, 이건 뭐냐면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테마가 있어요. 예, 시스템 반도체라는 테마 안에 이 유니캐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업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업종 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게 오늘 현재 데이터입니다. 예.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뭐 이 정도 높이의 막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금방 드렸던 시스템 반도체 여기 부분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이 정도 지금 테마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체인식 이 정도 테마를 갖고 있어요. 지금 생체인식 테마와 시스템 반도체 테마는 사실 주도 업종이라 주도 테마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그나마 자율주행이 조금 주도 테마와 같은 높이를 보이고 있어요. 예, 요건 오늘 이제 기준해서 오늘까지의 상승폭을 제가 기록했는데요.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게 더 정확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현재 가장 힘 있는 테마가 뭐죠? 자동차 대표주죠.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자동차 대표주가 가장 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동차 대표주 뭐 딴 거 아니에요? 현대차, 기아차 이래요. 쌍용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쌍용차는 빼고 현대기아차예요.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 제도 관심 종목에 넣어 있고 저도 보유하고 있지만 현대기아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첫 번째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테마가 뭐예요? 코로나 진단 키트, 풍력, 태양광, 그 다음에 관광,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이란 말이에요. 지진은 풍력과 거의 비슷한 종목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진이랑 풍력은 뭐 거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자율주행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잘 나가는 자율주행인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니캐스트는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과연 힘을 못 쓴 걸까요? 과연 힘을 못 쓴 걸까요? 자, 제가 잠깐 이건 제가 보는 관리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 테마 CBS 제가 자율주행 종목을 23종목을 관리를 해요. 23종목을 관리를 하는데 오늘 보시면 거의 뭐 반 올랐고 반 내렸어요. 반 올랐고 반 내렸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오늘 하루 만의 이야기예요. 네, 오늘 하루 동안엔 가장 많이 올랐던 게 팅커웨어라고 하는 그죠? 이거는 이제 뭐 네이비 뭐 블랙박스 뭐 또 차선 이탈 감지 이렇게 제가 지금 메모를 해놨는데 그런 이미지 센서 같은 거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예. 그 다음에 많이 올랐던 회사가 뭐 삼보 모터스라든지 NCN이라든지 또 뭐 그죠? 뭐 텔레칩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올라갔죠. 근데 우리 오늘 유니캐스트는 여기 유니캐스트 있죠? 유니캐스트 지금 자율주행 테마에 같이 있어요. 그죠? 이게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얘는 오늘 파란색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 유니캐스트는 자율주행이 아닌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테마라고 하는 것은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강한 테마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자율주행도 물론 좋은 테마이긴 맞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테마가 그러니까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조차도 안에서 순환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라는 테마가 계속 간다면 그 안에서 키 맞추기를 해요. 얘가 좀 늦게 간다? 그럼 나중에 잘 가던 놈이 좀 쉬고
못 가던 놈이 다시 그 키를 맞춰요. 그런 모습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그것보다도 정말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 테마가 연속성이 있는 테마냐. 우리가 이제 테슬라에서 가졌던 배터리 데이에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특히 자율주행이라는 그 테마가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이 테마는 뭐 예전부터 많은 이야기는 있었지만 사실상 그 이후로 좀 크게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이라는 그 테마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와 같이 정말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산업이라고요. 뭐 우리가 흔히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굴뚝줄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성장성을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대부분 다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에 대해서 조금 힘이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갈 수 있는 테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인들은 그럼 뭐 언제 갈지도 모르는 테마를 무조건 가지고 가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그런 또 부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위치와 또 혹시 너무 과열권에 들어가 있으면 또 잠깐 빠져서 쉬었다가 현금화했다가 좀 더 조정받을 때 다시 들어가는 뭐 그런 사이클을 한번 타보자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기술적 분석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상당히 사실은 어려워요. 그 파도 타기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파도 타기 잘못하면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걸 해야만 또 갈 수 있는 운명이라면 또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죠. 자, 이야기가 좀 많아졌는데요. 일단 제가 테마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유니캐스트 회사는 물론 자율주행 테마에도 있지만 반드시 그게 뭐 완전히 다른 자율주행에만 직접적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어서 조금 후발성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기업은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생체 인식, 그러니까 이건 특히 삼성전자 지문 인식 이런 것 쪽, 그 삼성폰의 그 지문 인식 쪽 연관이 많잖아요. 그다음 시스템 반도체, 이거 무시하면 절대 또 안 되는 4차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테마에도 엮여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삼성전자 실적 좋았죠. 삼성전자는 실적 좋게 발표하면 항상 버벅대요. 이상하게. 전통적으로 그래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삼성전자 실적이 아침에 좋게 나오길래 오늘 삼성전자가 크게 힘을 못 쓰겠구나. 물론 뭐 안 좋게 나왔으면 완전 박살날 수 있는 거였지만 크게 힘은 못 쓰겠구나. 뭐 또 그렇게 언론에 나오겠죠. 뭐 이미 반영된 실적에 반영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잘 갖다 붙이죠. 어쨌든 또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뭐라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뭐라도 분석을 해서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럼 갖다 붙이는 게 항상 똑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다는 건 삼성전자보다도 뭘 봐야 되냐?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부품단을 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니캐스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지문인식에 관련된 기술을 삼성전자 폰에 지금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단지 하나만의 테마는 아니다. 네, 그래서 너무 하나의 테마에만 몰입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간다는 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적정 주가는 뭐 실적 발표가 실적 추정 전망치가 거의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변동이 없고요. 지난번이랑 거의 비슷한 상태고 지금 현재 적정 주가는 2021년에 적정 주가를 끌어와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에 적정 주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초록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2020년에 적정 주가였는데 이미 6월 달에 돌파해 버려서 적정 주가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2020년의 적정 주가를 보질 않고 저는 그 다음 해의 적정 주가가 아직 도달 안 했다면 그 다음 해의 2021년을 적정 주가를 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 갈로 열고 1.25죠. 지금 이 회사는 보통 적정 주가를 내기 전에 기준가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가에다가 어떤 특별한 배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일정의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거죠. 지금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약 25%의 프리미엄을 더 붙여줍니다. 그래서 1.2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준가에 1.25를 붙여주니까 2021년에 적정 주가는 지금 대충 한 14,400원, 14,200원 이 정도 언저리예요. 네. 14,200원, 14,400원 이 정도 언저리인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금액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니캐스트는 사상 최고가를 12,900원으로 그죠? 고가가 12,900원이죠. 12,900원으로 7월 3일 그 구간에 해당하는 주에 사상 최고가를 냈죠. 52주 최고가도 아니고 사상 최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위에 지금 룸이 없어서 제가 이 선을 못 그어요. 하지만 2021년 내년까지 14,400원 정도는 가져야 이 회사의 지금 실적을 이렇게 물론 뭐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좀 아쉽지만 그 실적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정도까지는 봐줘야 적정이 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정부사들은 17,000원까지 보잖아요. 저는 2022년을 끌어오니까 2022년의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니까 28,000원까지 가더라고요. 아니 2만원까지 가더라고요. 2만원, 2531원이죠. 네. 지금 SK증권에서 추정하고 있는 게 17,000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올해는 내년까지는 14,411원을 지금 보고 있긴 한데요. 뭐 아직까지는 오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을 기대도 되겠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밑에는 여전히 8,472원이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그어놨죠. 8,472원이 2021년에 저점 밴드입니다. 이때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약 한 25%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마이너스 25% 지금부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밑으로 더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상하다. 이건 정말 많이 떨어졌어. 정말 싸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의 위치라는 거예요. 물론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적정주가 제가 계산한 건 참고사항이다. 왜냐하면 적정주가도 조금씩 변해요. 주가에 따라서 또 실적에 따라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을 지금부터 딱 그어놓고 나는 죽어도 이 선만 바라볼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적정주가는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변동폭은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도 그렇게 크게 변동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2배, 3배 뛰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또 실적이라는 게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실적이라는 게 물론 더 상향되거나 더 하향되는 그 실적이 발표될 수 있지만 추정치가 발표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갑자기 3배, 4배 이렇게 실적 전망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참고선으로만 이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스티안은 주봉상이에요. 주봉상의 보스티안 지수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골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아직도 세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세력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게 외인도 될 수도 있고 기관도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개인도 될 수 있어요. 개인의 큰 손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지만 물론 수급을 가지고 대충 눈치는 챌 수 있죠. 수급 그래프를 보고 눈치를 챌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누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그런 세력이 지금 이 종목의 주가를 지탱해주고 있다 또는 더 끌어올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선 12주선인데요. 제가 이 12주선을 중심으로 이 종목의 추세가 살아있다 또는 추세가 이렇게 죽어간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기준선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4주선인 이 분홍색 선 그죠? 4주선인 이 분홍색 선과 또 점선 있죠? 분홍색 점선. 분홍색 점선은 16주 최소자승이라고 하는 이동평균선인데요. 거의 대부분 쓰지 않는 선이에요. 저도 이 선을 정말 많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막 하다가 경험치로 이렇게 제가 이 선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아직 이 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직 뭐 제가 많은 분들하고 소통해 보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최소자성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당연히. 보통 우리가 평균 이동 평균선을 구할 때는 보통 뭐 단순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좀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누적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최소자성 쓰시는 분들은 제가 잘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주 선과 4주선이 지금 지난주부터 골든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배열이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좋게 봅니다. 이 정배열이 되어야만 강하게 이런 힘 있는 상승을 보일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배열이거든요. 그 정배열이 역배열로 풀릴 때는 여지없이 조정을 받을 때가 많더라고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제가 이 선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5일선, 21선 기준해 가지고 뭐 역배열, 정배열 이야기하고 또는 20일, 뭐 120일, 240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이미 충분히 데이터로 검증된 전통적인 분석 방법이에요. 근데 그 전통적인 분석 방법이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오히려 세력들이 가끔 그걸 역이용할 때가 있어서 문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을 보고 그렇게 또 움직이고 그렇게 가다 보니 그 자체가 추세가 되고 그 자체가 약간 정형화되는 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21선이라든지 60일선이라든지 이런 이동평균선은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이동평균선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봉을 잠깐 보면은요. 일봉은 지금 제가 주로 이제 세 구간을 나눠서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뭐 특별하게 변동은 없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레벨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언제 형성됐냐면 6월 중순쯤에 만들어진 레벨이 아직도 계속 그 레벨권을 스테이 구간. 제가 세 단계로 나눈다고 했죠. 레벨업, 레벨 다운, 레벨 스테이. 세 군데 세 가지로 그 주가, 그 종목의 주가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지금은 뭐 유니캐스트가 지금 8월 말 이후에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계속 좀 올라가는 추세였죠? 올라가는 추세라고 해서 저는 이걸 그래도 레벨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레벨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벨을 돌파해야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을 돌파해야만 그 다음 레벨의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거지 이 안에 있어봐야 그냥 스테이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등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둘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시간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정말 진이 빠지는 게 이런 스테이 구간이 너무 길어지면 정말 진이 빠져요. 정말 진이 빠져서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팔고 나가고 그리고 한 2, 3개월 후에 한번 열어보세요. 다시 어떻게 돼 있나 주가가. 뭐 물론 둘 중에 하나겠죠. 엄청나게 올라갔거나 엄청나게 내려갔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또 여전히 스테이 구간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스테이 구간이 너무 지루해지면 많은 분들이 손을 틀고 나갑니다. 근데 저는 이 회사의 기본적 분석에 대한 가치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치를 믿고 시간 투자를 어느 정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스윙으로 접근해서 제가 매매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마진을 좀 내볼까 하는 그 부분 또 리스크 관리적인 차원에서 뭐 일정 부분 물량을 늘렸다가 줄였다 하면서 또 이익을 조금 받다가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 돈을 못 벌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마 맨날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될 텐데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그렇게 해서 돈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건 겨우 하루에 그냥 인건비 정도 먹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인건비 벌려고 이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는 스테이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의 등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구간 잠깐 분석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레벨 구간이 너무 크면 너무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걸 가운데 뚝 자른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9,770원 정도를 제가 중앙선으로 보고 있고 저는 일단 9,770원을 손절선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점점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물량을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지난 언제죠 이게? 9월 29일부터 조금 조정세를 보이잖아요. 저는 아싸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좋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더 싸질 수 있는 제가 충분히 물량 확보 못했거든요. 갑자기 너무 확 튀어 올라가는 바람에 조금 추매를 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9,770원은 지켜줘야 되지만 그래도 한 800원 만 요 정도까지 내려와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추매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 버리면 제가 갖고 있는 물량으로만 이익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물량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정받아도, 물론 지금 물량을 가득 채우시고 풀로 다 채우신 분들은 제 말씀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로서 또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저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9,770원을 뭐 깨고 내려갈 정도의 그런 어떤 악재를 만났다든지 또 실적 전망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니까, 저는 뭐 지금은 그래도 한 9월 하순에 조금 제법 올랐잖아요. 이게 한 몇 프로 정도 올랐나요? 대충 봐도 한 20%, 23% 올랐잖아요. 23% 올랐으면 좀 쉬어가야죠. 예, 좀 쉬어가야죠. 그래야 또 더 체력을 비축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죠. 그 다음 단계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레벨업이에요. 여기 12,500원이 레벨 지금 상단인데 이거 뚫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12,500원을 뚫고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진짜 레벨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구간, 지금 현재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물량 모았던 걸 그때 실질적으로 이익을 최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격대로 가는 거라고요. 그걸 기다리고 그 사이에 그 안에 비중 조정을 통해서 지금 물량을 확보하거나, 또는 물량이 너무 이 부분에 너무 많다? 여기까지 왔는데 물량이 많어. 그리고 이익을 좀 봤어? 여기서 물량을 좀 줄이셔도 돼요. 왜? 조금 떨어지면 다시 또 물량을 모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기술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은 제가 시부분봉을 보거든요. 시부분 분봉 차트까지 봐가면서 더 장악하고 조금이라도 더 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한다면 뭐 인건비 수준은 벌겠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나는 직장 생활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모니터 앞에 할 수 없어. 저 같은 경우는 여는 시간부터 장 끝날 때까지 거의 저는 모니터 앞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투자자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요. 근데 많은 직장인들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사고 팔고 매번 그렇게 해요? 좀 지근득하게 시간 투자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죠. 거기에 이제 뒷받침이 기업이 좋다라는 이제 확신을 좀 가져야 될 필요는 있고, 저 같은 이런 뭐 분석도 들어보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취합해서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을 어떻게 믿어요? 다른 사람 뭐 TV 나오는 전문가들 말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빨리 어떤 기준, 그래서 조금씩 경험을 쌓아 나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금 많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피보나치 수열상으로 보시면 아직 그 50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38%선까지도 안 내려왔어요. 38%가 11,170원 권역인데요. 거기 지금 이렇게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이죠. 이 라인 때 지금 조금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이는 게 바로 거기가 피보나치 수열상, 거기가 지지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기술적으로 지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지지가 이제 50% 구간이 1,850원 정도. 그죠? 1,850원 정도. 그 다음 지지는 이제 1,500원 정도인데요. 예, 그게 무너지고 나면 조금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예.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급은 지금 제가 다른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볼린저 밴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볼린저 밴드는 10월 6일 날짜 이날 이 음봉 때 이 볼린저 밴드 상단하고 안녕 이별했어요. 그 다음 미션이 뭐라 그랬죠? 하단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기 하단, 여기 어이구 밑에까지 있네. 그죠? 지금부터 약간 20% 빠져야 되네요. 이게 20% 빠질까요? 그렇게 가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욕먹죠. 물론 상단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 다음 미션은 하단 가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이건 20일 볼린저 밴드이기 때문에 중앙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죠. 20일 이동평균선에 근무를 해요. 너 어디 가니? 나 하단 만나러 갈 거야. 안 돼,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야 되고, 그래 가 하면 내려가는 건데, 보통 이 21선에서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21일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황금선이다 뭐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걸 강조하잖아요. 예. 저는 그 21선도 못 믿어가지고 이 빨간 점선이 21선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저는 아래 위로 빨간 선이 하나 더 있죠. 예.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20일에 가장 고점들만 평균으로 한 거, 20일 동안에 가장 저점들만 평균한 고점 평균, 저점 평균을 같이 써요. 그래서 이만큼의 여유를 두고 쓴다고요. 선 하나 무너진다고 훅 팔고, 선 하나 돌파한다고 훅 사고, 그러기에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 주식 바닥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러죠? 이 좀 변수를 두고 제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룸을 만들어 놔요, 일부러. 그래서 이걸 제가 20일에 빨간 이렇게 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뭐 60일도 마찬가지예요. 파란 선인데요.
파란 또 강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 내려오는지 건너 올라가는지 저는 그렇게 이제 제 스스로 상상을 하는데요. 어쨌든 21선의 지지선으로 일단은 내려가는 게 지금 목표인데, 한 가지 더 볼린저 밴드 해석상 팁을 하나 드리면,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뚫었던 양봉 중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몸통으로 뚫어냈던 게 있어요. 지금 이 날이 그 날이죠. 이 날도 몸통으로 뚫어냈지만 그 다음 날도 또 뚫었단 말이에요. 날짜로는 9월 28일 날 뚫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뚫었지만 그 다음 날은 음봉이었어요. 그 다음 날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났지만 꼬리로만 만났지 몸통으로 만나지는 않았어요. 좀 키워볼게요. 몸통으로는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경우에 몸통으로 상단을 뚫었던 마지막 양봉의 시가를 강력한 저항으로 봅니다. 지지로 봅니다. 이게 저항 지지고 이렇게 헷갈려요. 지지로 봅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면 시가니까 11,050원. 11,050원 또한 강한 지지순으로 봐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강한 힘으로 뚫었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 상단선의 시가, 몸통의 시가를 저는 또 강한 지지순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조정 국면이 조금 더 지루하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뭐다? 바로 이 레벨을 뚫고 올라가는 거다. 그때 올라갈 때는 제법 또 강한 한 번에 더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는 지금 뭐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직은 21선을 두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자고. 21선을 어떻게 지지를 잘 받는지, 어떻게 지지를 잘 받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일목균형표도 후행스팬 지금 가격대 위에 있잖아요. 가격대 돌파하고 나니까 강한 시세 보여줬죠, 그죠? 요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니까 강한 시세 보여줬잖아요. 뭐 지나간 과거를 말하니 의미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그래요. 이 강한 시세를 못 뚫고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이 후행스팬이라는 게 이 가격대를 강한 저항으로 봐요. 그럼 여기 맞고 뚫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못 뚫고 내려가면 다시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좀 기울기가 가파른 이 틈을 타서 뚫고 들어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간 건데 아직은 상단에 있다. 좋게 볼 수 있고요. 구름대도 양운으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며칠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양운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유니캐스트는 상향의 힘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 상으로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왔죠. 일간상의 에너지는 떨어졌어요. 어저께 데드가 났는데요.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간이 살아있잖아요. 이게 떨어져서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오더라도 이건 아마 데드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과매도 구간에서 타치하고 힘받고 다시 턴어라운드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계속 사이클이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는 그런 기분으로 가는 거예요. 스토캐스틱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기 쉽게 100%라는 그 구간 내에서 움직이거든요. 50을 중심으로 0%와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물론 기술적으로 0이 되거나 100이 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90 이상이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과매수, 뭐 10 밑에면 정말 과매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세요. 예를 하나 들면 여기 같은 경우 여기는 지금 얘가 없는데 얘가 없네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일간이 다시 돌아서잖아요. 그죠? 그 힘이 쭉 올라가니까 이 주간 또한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간다고요. 그때부터 시세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떨어지는 거는 개의치 않아요. 정말 조그만 조정에 불과하게 된다고요. 일간 에너지가 떨어져도 주간 에너지가 상승 중으로 받쳐주고 있고 대대가 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강한 시세가 나와요. 지금 강한 시세가 나왔거든요. 뭐 20%가 강한 시세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요. 하지만 20% 강한 시세입니다. 단 며칠 동안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간상 떨어지고 있지만 뭐 이건 그냥 조정이다. 조정은 당연히 대대가 나와요. 대대가 나오지만 주간이 살아있고 월간과 연간도 어느 정도 상승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RSI, CCI는 당연히 이제 조정기로 들어갔으니까 조금 떨어지죠. 힘이 분명히 느끼잖아요. 일봉상 느끼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게시판 보니까 난리도 아니던데요. 뭐 욕하고 뭐 이게 기업이냐 뭐. 뭐 늘상 그러시는 거지만 어쨌든
네, 뭐 떨어지니까 당연히 대등하는 거고요. 예,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예, 이 기운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차라리 조정이 빨리 나와서 이 부분 과매도 구간까지 빨리 떨어지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반등을 받고 올라갈 때 이게 훼손이 안 된다면 주간이 훼손이 안 된다면 이게 계속 떨어지면 이것도 약간 밀리거든요. 하지만 데드만 안 나면 돼요. 데드만 안 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차트는 수급 차트인데요. 이 유니캐스트의 주인은 사실상 개인이에요. 개인이 가격을 끌어올렸고요. 개인이 유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특별하게 많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주포, 우리가 흔히 주포라고 그러죠. 세력들이 나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주봉상 보스티안 지수를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개인들이 팔 생각 없고요. 뭐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 조정은 그냥 조정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거래량에 관련된 보조지표 MFI하고 OBB는 물론 당연히 이제 데드가 났죠. 조정이 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보스티안 저기 헤이켄 차트는 사실 오늘 일봉상은 매수사인 떴어요. 오히려 반대로. 힘이 물론 어제 영향이거든요. 이 헤이켄 차트는 사실 하루 전에 그 영향이 되게 중요해요. 하루 전이 양봉이면 이게 하루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반응이 조금 뒤늦게 따라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상당히 믿을 만한 그런 지표가 돼요. 그런 분석법인데 일봉상 사실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조정이 그렇게 밉지만은 않은 조정. 왜냐하면 오늘 음봉이 어제 양봉의 시작 시가를 깨지는 않았어요. 어제 양봉의 50% 수준밖에 안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헤이켄 차트가 왜 이렇게 오늘 말이 헤이켄 차트 같은 경우 살아있잖아요. 오히려 양봉 그러니까 매수 사인을 냈습니다. 주봉 헤이켄은 뭐 여전히 좋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매물대 잠깐 볼까요? 매물대를 제가 계산을 하는데요. 매물대도 제가 일일이 가끔 점검할 때 계산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9월 25일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여기 파란 부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매물대가 퍼센테이지가 줄어든 거예요. 매물대의 비중이 줄어든 거고 빨간색은 매물대의 비중이 올라간 거거든요. 뭐 이건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차치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익절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익절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사실은 손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좋은데요. 그래야 매물 부담이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익절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 이유는 최근에 며칠 동안 지난주 며칠 동안 좀 급상승을 보이면서 이때 좀 익절의 물량이 많이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 분담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좀 진한 회색이 현재 위치예요. 현재 주가 위치고요. 매물대가 위에 한 군데 있죠. 여기에 좀 사람들이 많이 물렸어요. 4.08% 물렸는데 이 막대기 하나가 5%에 해당하는 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평균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돌파해야 되는 게 지금 미션이에요. 이걸 돌파하고 올라가줘야 새로운 레벨업이 된다. 근데 뭐 이 정도쯤은 조금 세력들 돌아서 힘있게 올라가면 얼마든지 뚫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너무 크게 매물 부담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정도쯤에 지금 많이 물려 있다는 거예요. 요 권역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생각보다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일단은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유니캐스트가 지금 조금 조정을 보이니까 뭐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물론 뭐 물량을 꽉 많이 확보해 두신 분들한테는 조금 서운한 이야기겠지만 저는 솔직히 물량을 완전하게 제가 원하는 만큼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물량을 못 모아가지고 사실 조금 더 떨어져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반등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게 보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환상을 가지고 이 종목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손절선 기준에서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9,770원 언저리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70원 딱 그 가격이 한호가 떨어진다고 팔고 이러지는 않아요. 조금 그걸 약간 여유를 아래 위로 좀 더 봐줘요. 좀 봐줘야죠. 뭐 한 번 실수했다고 뭐 무조건 잘라야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조금 하지만 그 근역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전체 레벨의 상단이니까 상단이 무너지면 하단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새로 진입해도 되니까 들어갔다 새로 진입해도 되니까 그 선이 무너지는 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유니캐스트는 조금 조정이 당분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조정이 길지는 않을 거고 좋은 매집의 구간으로 삼아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빨리 말도 했고 또 시간을 많이 잡았는데 그만큼 유니캐스트에 대한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오버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분 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계속 분석하고 영상 올리는데 계속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